너무도 깨끗하고 청초한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색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각색으로 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첫눈 올 때까지 필 너무도 예쁜 장미 백일홍입니다.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사실은 100일보다도 곱배기로 200일 정도는 피는 백일홍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 백일홍은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 기와에서 관상용으로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화초입니다. 원래는 백일홍이 야생화로 들꽃이고 잡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화의 전문가들이 개량해서 지금 요즘에 이 장미 백일홍, 다양한 색상의 예쁜 모양의 장미 백일홍까지 발전을 거듭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예쁜 꽃들로 개량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이 되었습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나오던 흰색의 백일홍, 정말 순결이란 꽃말이 정말로 어울리죠. 이 백일홍은 1년초이지만 한 번만 심으면 매년 자연발화돼서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거의 200일 정도 피는, 그래서 다년생들 노지월동되는 그런 꽃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 좋은 그런 화초입니다. 사실 다년생들 노지월동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한 번만 심으면 매년 파종할 필요 없고 매년 모종할 필요 없고 이래서 한 번만 심으면 매년 자연적으로 그때만 되면 피워주는, 그래서 다년생 꽃들을 노지월동되는 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노지월동되는 다년생 꽃들은 개화기가 그렇게 길진 않죠. 그거에 비하면 이 백일홍은 정말 노지월동되는 다년생 꽃들, 다년생 화초들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 가성비도 좋고 착하고 키우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그런 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백일홍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화기간 하면 또 천일홍이 생각나죠. 천일홍은 백일홍보다 좀 늦게 발화되기 때문에 백일홍보다 개화기간이 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년에 제 놀이터에 폈던 천일홍들입니다. 이름은 천일홍이지만 백일홍과 달리 천일홍은 개화기간이 천일이 아니라 꽃색이 천일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천일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홍은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향기 정원에는 빨간 벨가못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 또 핫한 카리스마 넘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향기내 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랑 참나리가 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개는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폈습니다. 이 노랑 참나리가 자생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토종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랑 참나리도 종류가 몇 가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산에서 발견된 변산 참나리가 있고
제주도에서 발견된 제주도 참나리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의 정원에는 또 국화도 폈습니다. 웬 국화가 벌써 폈느냐고요? 이 국화는 절화용으로 사용하는 꽃꽂이용으로 사용하는 6월 국화입니다. 원래 6월 달에 만개를 했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만개했을 때 한번 잘라서 꽃꽂이로 사용하고 나면 가을에 또 한번 펴주는 1년에 2번 피는 이모작 국화입니다. 플록스도 한 가지 색이 폈고요. 너무도 예쁘고 귀여운 소정이란 선인장입니다. 이 꽃은 져버린 선인장 그리고 폭죽초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불이 나죠. 소방차 불러야 돼요. 마케니아도 한 꽃대가 펴졌고요. 노란 수련이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투톤 수련에 이어 이 주홍색 수련에 이어 세 번째로 이 노란색이 펴준 겁니다. 3색의 수련들이 향기 연못을 채우고 있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투톤 수련 그리고 이 안개초는 향기정원에서는 좀 늦게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꽃 하늘말라리가 폈습니다. 6송이나 폈네요. 꽃대는 2개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피다가 지금 6송이가 핀 거예요. 이 하늘말라리는 야생화인데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이고 자생지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피는 날이라고 하늘말라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향기의 정원에 하늘바라기도 딱 1송이 폈습니다. 토플도 피기 시작했고요. 삭소롬은 정말 너무도 짱짱하게 너무도 예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역시 노지에서 키워야 되나봐요. 흰 란타나도 폈고 은배초는 날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공자에 술 한잔 하고 싶어집니다. 얼큰 나리들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향기 좋은 얼큰이 백합들. 좀 거리가 있어서 멀리서 찍었지만 그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 멀리서도 다 들어옵니다. 이게 노란색도 있었는데 노란색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분홍색만 피네요. 오늘은 향기가 다육이와 선인장하고 놀 건데요. 이 다육이와 선인장 화분에 이름 모를 아주 조그만 채송아들이 얼마나 빠글빠글한지 그 채송아들을 다 뽑아내고 이렇게 헬렐레 펠렐레한 다육이들을 다듬어 주고 하엽들도 떼어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채송아들이 다육이 화분, 선인장 화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다육이와 선인장과 함께 놀아봅니다. 예, 실내에서 나와서 처음 손보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해두다시피 했다가 곰팡이도 슬고 하엽도 많이 지고 또 이렇게 채송아들도 낑겨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육이와 선인장과 놀아줘 보려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다육이들을 정리를 합니다. 저기서 선인장 먼저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다육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 선인장꽃 너무도 예쁜 선인장꽃 소정이라는 선인장인데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보통 선인장들이 개화기간이 하루거든요. 근데 이 소정이는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다육이라고 해봤자 전 거의 칼란디바 종류밖에 없는데 이 칼란디바들이 색색으로 있다 보니까 화분 개수만 많지 사실은 다육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이에요. 벌써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도 슬고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꽃 펴준 칼란디바도 있네요.
화분마다 가득 들어있던 이 채송화들 다 뽑아내고 이 하엽진 잎들 다 떼어내고 곰팡이들 낀 것도 좀 닦아내주고 이렇게 달귀 화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것 보셔요. 채송화들이 이렇게나 많이 화분 속에 어쩌면 다른 화분에는 없고 이렇게나 많이 뽑았어요. 채송화를. 달귀 화분하고 선인장 화분에만 이 채송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채송화예요. 우리나라 그 채송화가 아니고 꽃도 엄청 작게 피는 채송화라 이제 잡초 취급으로 해서 제가 잡초라 생각하고 다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종류는 몇 개 안 되는데 화분 수는 꽤 됩니다. 같은 게 몇 개씩 있어서 정말로 볼수록 예쁜 요 소정이에요.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떡갈비속 삽목을 했고요. 복댕이들이 오늘은 또 뭐하고 놀까요? 정말 신나게 또 놀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그동안 방치해뒀던 매실을 땄습니다. 매실을 한 사람당 한 2-30kg씩 땄어요. 엄청 많이 따가지고 와서 씻는데 여러 번 씻었습니다. 이것도 먼지랑 이런 것들이 많이 껴가지고 여러 번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지 따내고. 그런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좀 늦게 땄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위주로 담으려면 이렇게 황매실을 따서 담고 향기보다는 단단한 육질을 원하면 청매실을 따서 담으라고 하죠.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씻으면서도 향기가 솔솔 나고요. 씻어다 거실에 갖다 놨는데도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땄답니다. 이건 다 제 거예요. 제게 한 25kg 정도 돼요. 여기 항아리도 미리 닦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항아리에 차곡차곡 이렇게 다 담았지요. 청을 담았습니다. 매실청이 여러모로 유용하잖아요. 음식할 때도 좋고 배 아플 때도 좋고. 요즘에는 자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에 가면 이 자기 향기를 맡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또 산에 갑니다. 산바람길에서 복댕이들이 오늘은 머루를 만났습니다. 머루 잎이 다 뒤덮여 있어 안 보이니까 머루 잎을 따내는 거예요. 나중에 잘 익으면 또 머루 맛도 봐야죠. 오늘은 좀 다른 등산 코스를 택해서 좀 힘든 코스로 등산을 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거의 산책하다시피 했는데 여기는 가파르고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그런데 이제 날마다 운동한 그 저력이 있어서 거뜬합니다. 한 달 만에 오스산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이 숲에 앉아만 있어도 이 숲속 나무들이 주는 시원함, 상쾌함, 힐링 그 자체지요. 나무들과 함께 숲속에서 나무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무들의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힐링이고 쉼이거든요. 오서산에 꿀풀도 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무통에 중간중간에 계속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산을 내려오면서 광장 그 오서산 상단마을 주변에 이렇게 온통 집집마다 능서가 펴 있었고 이 키위는 우리가 갈 때마다 바라보는 키위인데 주인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주인장이 가을에 익으면 따주겠다고 꼭 오라고. 나도 수국이야 하는 백일홍. 그리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벨가못이 펴있고 집집마다 백합, 집집마다 송엽국을 구경을 하고 오서산 억새풀 식당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서산 억새풀 식당은 요 마을 주민들이 분여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각자 생산자 이름도 붙어 있어요. 여기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하는 식당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산에 갔다 오면서
종종 들르는 식당입니다. 이 손두부가요 정말 장난 아니게 맛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맛있는 오서산 억새풀 식당 두부입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두부 먹는 재미로 식당을 찾거든요. 그리고 들깨 칼국수도 종종 먹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콩국수도 개시를 했더라고요. 맛있습니까? 콩국물이 얼마나 진하고 고소하던지요. 얼마큼 또 며칠 안 가서 이거 먹고 싶어서 또 올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콩국수니까요. 오서산 억새풀 식당, 그리고 오면서 신중리 수목원 카페에서 냉커피를 마시고 꽃구경을 했습니다. 신중리 수목원에 예쁜 꽃들, 다른 데서 못 보는 꽃들이 여기는 많이 있거든요. 달야도, 떡갈잎 수국도, 또 복수국들도, 일반 수국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펴 있고요. 예쁜 풀도 펴 있더라고요. 향기내에서 본 은배초가 여기는 완전 밭대기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밭대기 만들고 싶거든요. 투톤칼레의 접시꽃과 진한 접시꽃, 그리고 삼파첸스들, 떡갈잎 수국 아주 대품이 있고요. 능서와 이 붉은 자기, 여기에나 가야 이 붉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을 했습니다. 귀한 분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긴 시간 동안 향기와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일홍보다 더 오래오래 향기롭고 행복하셔요.